하면 되죠? 네, 이제 음정으로 왔습니다. 4장을 펼쳐주시고요. 음정, 너무 중요하고 진짜 선생님들께 오늘 정말 설명을 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수업인데요. 일단은 음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음정이 뭔지 이제 정의를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이제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음정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도대체 무엇이 음정이냐? 그 다음에는 음정을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산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조금 중요하고 그 방법을 오늘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협화 음정하고 이제 불협화 음정을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음정 구분. 이게 세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끝나면은 사실은 화성학 진짜 기본이 튼튼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음정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첫 번째 줄에 우리 한번 여기 형광펜을 쳐볼게요. 음정이라 함은 음과 음 사이에 거리를 말한다. 거리를 말하고 그것을 뭘로 표시를 하냐면은 숫자랑 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한 가지를 더 쓰자면요. 플러스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질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이제 그 숫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밑에 있는 그림들도 뭐냐면은 너무 쉽게 우리가 손가락으로 세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도는 조금 이따가 하고 가운데에 4도가 있다. 그러면은 미파솔라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는 몇 도예요 지금? 4도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레미파솔라시 몇 개예요? 6개니까 이제 6도다.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로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레에서부터 지금 1도.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음일 때는 1도. 근데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거 음정을 쓰세요 하면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가 레요 하는 것은 그것은 음 높이를 물어봤을 때 레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음이 최소한 2개가 있어야지 그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음정이란 것은 반드시 2개 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할수록 점점 그 간격이 넓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성질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질이 되려면은 자, 지금 보세요. 레파가 있고 똑같이 파솔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몇 도냐? 이것도 똑같이 3도거든요. 근데 레미파 레파 요거랑은 과연 그 길이가 그 서로의 간격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가 지금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건반을 이제 살짝 가지고 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레에서 파를 간다라고 하면은 레미파 온음이 하나 있고 여기는 반음입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파솔라를 간다고 하면은 파솔라 사이가 지금 다 온음이기 때문에 같은 3이라 할지라도 그 성질이 달라져요. 근데 특히 이 3도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온음 하나 반음 하나냐, 그러니까 반음이 하나 껴있냐, 아니면 둘 다 온음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성질이 바뀌게 되거든요. 장의 성질과 단의 성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장삼도 단삼도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얘기가 지금 밑에 있는 건데 이게 오히려 좀 더 헷갈리니까 밑으로 아예 가볼게요. 그래서 이 음정에 여기다가 성질 이렇게 써주세요. 성질이 지금 총 5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들려드렸던 장과 단의 느낌을 주는 성질이 있고 또 완전 음정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늘어난 증감, 더 줄어든 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다가 제가 뭐를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음정이라는 것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뒤에 지금 2장 넘기면은 반음계적 음정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온음계적 음정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음계적 음정이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위에 그 예시가 이런 식으로 2개의 지금 악보가 그려져 있을 때 1도부터 8도까지 지금 임시표가 위에 거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그쵸? 요런 음정 간격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온음계적 음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음악을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임시표가 붙게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임시표가 있는 모든 음정은 다 반음계적 음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는 임시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는계적 음정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반응계적인 음정을 이제 반영을 해서 우리가 그 성질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오는계적 음정, 반응계적 음정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옆에다가 또 저희가 쓰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를 지금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정의 성질이 지금 옆에다가 지금 그냥 바로 그리면 되겠구나. 여기에다가 지금 조금 전에 괜히 제가 여기다 그리다 말씀드렸네. 이것만 이렇게 연결시켜도 됐을 텐데 어쨌든 완전, 장, 단, 증, 감이 이렇게 있을 때 성질이 이렇게 5가지가 있으면은 어떤 도수가 해당을 하는지 그거를 지금 옆에다가 살짝 저희가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완전 음정에는 도수가 뭐가 있냐면은 1, 4, 5, 8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책에서 봤을 때 지금 8도까지, 그러니까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음에까지 갔을 때 음정을 우리가 일단은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위에는, 그 다음에는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1, 4, 5, 8. 자, 그럼 남은 숫자들이 뭐가 있냐면은 2, 3, 6, 7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장과 단은요, 서로 그 성질만 다른 것이고 간격은 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2, 3, 6,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 음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화성학 기초반 끝날 때쯤에 할 것 같은데 음률이라고 해서 조율법 있잖아요. 조율법에서 우리 피타고라스가 처음에 조율법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 순정음률, 가온음률, 평균율 이렇게 뭐 넘어오는 것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가장 울림이 아름답고 귀에 듣기에도 아름답고 수학적으로도 아름다운 것들이 바로 1, 4, 5, 8입니다. 그래서 1은 그냥 자기 음이니까 당연한, 같이 울리는 게 당연하고 이것도 되게 맑은 소리 나잖아요. 딱 피아노에서도 탕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쁜데 그 다음에 4도는 요것도 이제 잘 울리는 이제 음이라고 부르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5도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완전 음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장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반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음이 몇 개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 장 2도다. 그러면은 지금 반음이 없습니다. 그쵸? 도랑 레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피아노랑 같이 보이게 제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랑 레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이에 반음이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도레미라고 해서 도레미 3도예요. 근데 장 3도예요. 그럼 여기에 반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 다음에 6도입니다. 도레미파솔라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도부터 도레미파솔라를 갈 때 반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반음이 여기는 한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반음의 개수도 잘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 시 갈 때도 마찬가지로 반음이 한 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단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단삼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도하고 레 플랫이 됐을 때가 단삼도인 건데 미랑 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미랑 파라고 했을 때 일단 반음이 한 개 있는 상태. 그쵸?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반음이 한 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음이 또 하나씩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사실 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치시고 그 도수 안에다가 반음의 개수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 음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반음이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도레미파 했을 때 미파 여기 사이가 지금 반음이 하나 있죠. 도레미파솔 여기도 미파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 있고 도레미파솔라 시도 했으면은 미파 시도 이게 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반음이 2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송무경 선생님이라고 연조문 쓰신 분은 이거를 그냥 외우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외우지 않고 약간 하다 보니까 조금 되기도 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난 이걸 외워야지 좀 마음 편하다면 외우시고 아니면은 이제 내가 많이 문제를 접해보면서 이거 음정 관계를 자신 있게 하겠다. 어쨌든 무슨 방법이 됐든지 간에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음정, 감음정은 이제 대표적으로 4도인데
완전 음정인데 이게 반음이 아니라 다 온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도레미파라고 했을 때 도레미파 완전 음정이었어요. 그게 완전 음정이 되려면은 온음 2개, 반음 하나가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파 파샵 해서 여기 셋을 온음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반음이 없이 온음만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감음정 같은 경우는 5도를 예로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 음정인데 여기 솔에서 플랫을 하나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도레 레미 여기가 지금 온음인데 미파 파솔 플랫 여기가 지금 반음으로 2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반음이 2개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표는 선생님들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임시표가 없을 때 그리고서 임시표가 생기면은 저희가 또 계산할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책에서 기본 음정의 판단 여기 밑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1458, 2367. 자,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여기는 넘어가시고요. 42번. 변화나 교표가 적용된 음정 판단.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게 이퀄 뭐냐면은 반음계적 음정. 제가 아까 전에 음정 계산할 때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온음계적인 음정 계산할 때가 있고 이렇게 임시표가 적용이 돼가지고 할 때에는 자 방법이 자 일단은 이 변화표가 없는 상태의 기본 음정을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표를 적용을 해서 넓어지고 좁아진 것을 계산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증감 얘기를 좀 괜히 빨리 했나 싶은데요. 어쨌든 완전 음정이 있을 때 반음이 올라갔다. 도파였는데 도파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잘 울리던 것이 하면서 불편한 소리로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됐을 때 증이라는 이름으로 붙게 됩니다. 반음이 올라갔을 때.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제 그 완전 음정에 이번에는 5도에서 했을 때 하고 내려갔어요. 그럼 사실은 뭐 임용동적으로 같기는 하지만은 이 원래가 5도였기 때문에 이거를 임용동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5도 완전 음정에서 좁아졌으니까 아 얘는 감 5도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써주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피아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방금 제가 연주를 했던 음이 도랑 여기 파샵 이렇게 2개 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파에서 하나 늘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완전 4도, 그쵸? 완전 4도라고 해서 임시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증 4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이 또 있냐? 완전 5도, 도에서 솔이 있어요. 근데 이 완전 5도에서 솔을 플랫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동시에 들리는 소리는 같지만 이거는 5도라는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그쵸? 도레미파 솔에서 지금 간격, 성질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이건 줄어들었으니까 감 5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숫자로 그렇게 만약에 내가 손가락으로 셌다. 그럼 그게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임시표가 붙어도 이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밑에 문제 예시가 라 플랫하고 파가 있어요. 맨 처음에. 그럼 뭐부터 계산을 했냐? 그냥 라 플랫 없이 라랑 파. 그럼 라, 시, 도, 레, 미, 파. 해서 6개니까 6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반음이 또 이게 있고 이게 계산해 보면은 단 6도가 되거든요. 그럼 단 6도에서 지금 이게 플랫이 되면서 이 간격이 넓어진 거예요. 그 플랫이 됐으니까 뭔가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신 부분을 악보로 보여드리자면은 라에서 파까지 라, 시, 도, 레, 미, 파 해서 단 6도였는데 여기다 지금 플랫을 했기 때문에 간격이 지금 넓어졌어요. 넓어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장 6도로 지금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장에서 단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밑에도 하나씩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내려가 보고요. 그 다음에 홑 음정, 겹 음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홑 박자, 겹 박자 했을 때도 겹 박자는 뭐였죠?
그 홑박자 안에 또 박이 또 있어서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8도 이상으로 갔을 때 그것을 겹음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옥타브를 무시한 상태로 그냥 도랑 레랑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성질을 계산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게 9도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레까지 9니까 9도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봤을 때 바로바로 좀 나오면 좋아서 연습 문제를 숙제로 이따가 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화성적 음정, 선율적 음정은 이것도 그 교과서 이론에 잠깐 나왔었던 얘기이기는 한데, 동시에 울리면 화성적이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울리면 선율적이다. 근데 이게 왜 같은 음정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어차피 이거는 음정이라는 말은 두음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울리건 순차적으로 나오건 그냥 그 사이만 우리는 계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실습 문제가 있는데 앞에 3개만 한번 지금 풀어보실게요. 아니, 앞에 3개 똑같잖아. 앞에 3개 말고요. 첫 번째 거 하고 5번째 거 한번 풀어보실게요. 세 번째 것도 풀어보세요. 세 번째 거. 다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거를 보셨을 때 파, 솔 하니까 몇 도? 2도. 근데 여기에 지금 반음이 있어요, 없어요? 반음이 없이 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 2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를 보시면은 시도 해서 마찬가지 2도인데 여기는 반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 2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라시 해서 요거는 3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줄끼리에서 붙어 있거나 칸끼리에서 붙어 있으면 3도라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3도인데 이거는 지금 봤을 때 솔라시로 올라갈 때 반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3도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밑에 거에서 파랑 시 있는 거 6번째 거 한번 풀어보실까요? 요거는 이제 도수를 계산하면 파솔라 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도가 되는데 자, 문제는 4도가 되려면은 반음이 하나 있어야 됐어요. 이거를 항상 도부터 시작하는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리에. 그러면은 도부터 내가 파를 갔을 때 4도잖아요. 그러면은 반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파에서 시까지는 반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건 뭔가 늘어났구나, 간격이. 그러니까 이거는 증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의 첫 번째 거 한번 풀어보실까요? 요것도 이제 도수 찾는 건 이제 쉬우실 거예요. 시도, 레, 미, 파 해가지고 5도인데, 자, 5도가 반음이 몇 개 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다시 또 피아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도에서 솔까지가 지금 완전 5도였어요. 그쵸? 5도는 무조건 1, 4, 5, 8 완전 음정이니까 1에서 5도였는데 반음이 한 개 있는 게 이제 완전한 5도였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시에서 파를 한번 가보실게요. 그러면은 시, 도, 레, 미, 파 하고 갔을 때 시도에도 지금 반음이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미파에도 원래 있었고, 그쵸? 그러니까 반음이 하나 더 늘어났다라는 것은 간격이 더 좁아졌다. 지금 간격이 더 좁아졌기 때문에 완전 음정이 좁아지면은 무슨 음정이 되죠? 감음정이 되죠. 그쵸? 감음정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는 다 숙제, 연습 문제니까 이거는 사실 진짜 푸셔서 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로울 게 없대. 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많이 보실수록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 떠듬떠듬 읽으면 책 읽고 문제 풀 수 없는 것처럼 이건 떠듬떠듬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몇 도, 이거는 성질은 조금 보면 이제 알 수 있고 이 정도 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16번부터는 보지 마세요. 여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가오는 자리표 있는 건 뺄게요. 자, 그 다음에 두음 사이 음정 적어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도, 레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7만 더해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앞에서 봤었지만 도, 레 해서 이제 2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장음정이다. 그쵸?
장 2도인데 이건 지금 옥타브가 있으니까 옥타브 있을 때는 항상 7을 더해줘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총 장 9도가 된다.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네 번째 도랑 미 플랫 있는 거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요거는 지금 도랑 미니까 도레미 해서 일단 3도라고 적으실 수가 있고 미 플랫이 들어가 있으니까 단 3도예요. 그쵸? 근데 옥타브가 올라갔기 때문에 7을 더해서 단 10도가 되겠습니다. 그쵸? 요렇게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뒤에서 두 번째 거 이렇게 겹샵이 나왔는데 겹 올림표가 나왔는데 요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일단 5도라는 것은 아실 수가 있죠. 도, 레, 미, 파, 솔 해가지고. 그러면 5도는 1, 4, 5, 8 중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 음정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자 도가 샵을 2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2번 그러니까 간격이 지금 2개가 줄어들었죠. 그쵸? 그러니까 2단계가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솔이 또 하나가 올라가졌기 때문에 하나가 상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완전 5도보다 한 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감 5도가 돼야 되겠죠. 성질 자체는. 그 성질은 이제 감 5도인데 옥타브 차이가 또 나기 때문에 7을 더해서 감 12도 이렇게 적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귀찮은데 귀찮은 거 원래 구문 풀듯이 이거 지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좀 익숙해지니까 이것도 각자 풀어보시고 이렇게 음자리표 다른 거는 풀지 마세요. 요거는 그냥 정말 심심하고 하시면은 풀어보시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번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냥 달라지는 건데 요것도 그냥 참고해 보시고 여기 넘어갈게요. 여기는 넘어가고 자 우리는 몇 쪽이냐 61쪽 음정의 자리 바꿈으로 가보실게요. 자, 이제 이렇게 음정을 계산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해봤고 그럼 자리 바꿔서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옥타브 위로 올리거나 내려서 음정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고 이제 도미 도레미 장3도가 되는 거잖아요. 장3도인데 이 도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전이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위치가 달라졌어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화음으로 써보면 미도 이렇게 썼던 게 저는 이렇게 안 그렸군요. 저는 도미 왜 이래? 도미 이렇게 올렸다가 밑에 거를 위로 보내면서 미도 이렇게 지금 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옥타브가 달라지면은 이게 어느 음이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도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형광펜은 어디다 쳐볼 거냐면은 자, 여기 반가로 1번에다가 도수의 변화는 뭐냐면은 9 빼기까지만 쳐주시면 돼요. 9에서 빼면 돼. 그 다음에 자리 바꾼 음정 도수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도미 여다가 미도가 되면은 6도가 되는 거예요. 9에서 3을 빼주면은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도파 4도였는데 이거를 옥타브 올려서 이렇게 파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4도가 이제 5도가 되는 거죠. 자리가 바뀌면서. 그랬을 땐 9에서 빼준다. 자, 우리 아까 전에 겹음정 해가지고 옥타브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음을 숫자를 뭘 더해야 됐냐면 7을 더해야 됐어요. 그렇죠? 옥타브 위로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얘네 둘이 합해서 9가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도수의 변화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 밑에 여기도 형광펜 그 다음에는 성질이 또 변해요. 아까 전에 모든 음정은 성질과 도수로 이렇게 숫자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성질도 반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은 사실 그냥 완전 대단하죠. 이게 저도 신기한데 완전은 그냥 그대로고 장은 단으로, 단은 장으로, 증은 감으로, 감은 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앞에 그 음정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은 전이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오늘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좀 익히시는 시간이 또 필요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밑에 예시를 같이 보시자면은
도, 솔 완전 5도여서 이 솔도가 됐을 때는 솔라시도 해서 4를 셀 수도 있지만은 9에서 뺐을 때 여긴 당연히 4도가 되겠다. 완전 음정이었으니까 완전 음정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하나만 더 보자면은 레미파 샵 이렇게 됐으니까 장3도가 9에서 빼서 6도로 전이를 할 수가 있고 장음정이었으니까 단음정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화성 대위, 그러니까 이게 대위를 할 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때 또 참고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음정이라는 파트를 우리가 공부할 때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협화 음정과 불협화 음정을 구분하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어울림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협화 음정 같은 말이고 밑에도 써 있어요, 교재에도. 근데 일단은 안 어울림은 이제 불협화 음정, 어울림 음정, 이게 별로 입에 좀 붙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정을 구분을 하자면은 크게는 이렇게 어울림 음정과 그러니까 협화 음정과 불협화 음정으로 크게 나뉘어지고, 이 협화 음정은 다시 완전과 불완전으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어울리는 건 당연히 1458, 우리 그 완전한 음정들 기억나시죠? 이거는 완전 협화 음정이 되겠고, 그다음 불완전 협화 음정은 나머지 3과 6도, 3, 6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도, 7도 같은 경우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붙어 있는 것들은 당연히 불협이다 라고 지금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증감음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딴 이름 한 소리 음정,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당연히 레샵과 미플랫은 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소리는 같지만 우리가 음정을 계산할 때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른 게 되겠죠. 그쵸? 도에서 시작했을 때 레샵까지의 거리는 2입니다. 그쵸? 2이고 성질이 증인 것인데 도에서 미플랫까지의 거리는 3이에요. 그리고 성질이 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임형동음적으로 알아서 막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손가락으로 세보기 그거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 문제가 있는데 요것도 실습 문제를 한번 앞에 요거 5개 한번 풀어볼게요. 한 3개만 풀을까요? 3개만 풀을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걸 한번 보실게요. 라시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3도인 거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이냐 단이냐를 생각했을 때 라시도 단음정이 되겠죠. 단음정. 자, 그 다음에 전이를 하면은 일단 성질은 이제 뒤집어지겠죠. 장이고 9에서 3을 빼서 6도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에서 미 플랫까지는 파솔라시도레미 해서 7개 7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단 7도가 되겠죠. 자, 단 7도. 그럼 이거를 뒤집었을 때는 장 2도가 되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은 이걸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파를. 그랬을 때 미 플랫이랑 파 사이가 지금 장 2도가
맞게 되겠죠. 그쵸? 오는 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솔에서 레까지는 완전 5도. 요거는 쉽게 푸셨을 것 같고, 이걸 이렇게 올렸을 때는 완전 4도가 되겠죠. 똑같이. 그래서 나머지 것들 연습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밑에 2번도 한번 가보실 텐데요. 2번은 두 개만 한번 풀어볼게요. 네,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거 바솔라 장3도가 되겠고, 장3도면은 뭐가 될까요? 불완전 협화음정, 그쵸? 불완전 불완협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문제 제시에 따라서. 그러면 솔라시도레미 두 번째 거를 봤을 때는 6도인데 단6도가 되겠죠. 그럼 단6도도 마찬가지 불완협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옆에는 지금 장2도 관계인데 장2도는 지금 뭘까요? 이거는 불협화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4번은 넘어가고요. 각자 풀어보시고 우리 5번에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음을 주고서는 음정을 만들어 보래요.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거는 저랑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파가 있는데 일단 위로 5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위에 5를 한번 완전 음정을 만들어주면 도를 위에다가 먼저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완전 음정에서 감음정이 되려면 임시표로 플랫을 넣어주면 이 간격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와 아래 만들어라고 했으니까 밑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파미레도 시 해가지고 시를 그려주는데 시에 플랫이 들어가야지 이게 완전 음정이 완전 5도예요. 그쵸? 시 플랫이 들어가야지 시도레미파 해가지고 완전 음정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게 줄어들게 되려면은 이 플랫으로 내려가 있던 음을 올려줘야 돼요. 요거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시가 있고 도, 레미파가 있으면은 시도 레미파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줄어들어 줘야지 감 5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됐고요. 그럼 옆에 있는 건 한번 선생님들 지금 풀어 보실게요. 네. 그러면은 위로 4를 그리면 되니까 솔 도를 그린 다음에 솔도 완전 음정이니까 도샵 해주면은 이제 그 증음정이 되겠고요. 그다음 밑으로도 솔레 이거 완전 음정인데 이것도 하나 밑으로 늘려주면은 증사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뭐 이런 걸 물어봐 하시는 표정이신데 이것도 한번 연습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딴 이름 한 소리도 이제 각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68쪽으로 가셔서 음계로 와볼게요. 그래서 음계도 이제 되게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하다고 지금 이러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음계는 오늘 이렇게 기초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화성어 수업 하다가 중간에 또 몇 번 설명드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확실하게 익혀져야 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음계도 우리 한번 음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목표를 써볼게요. 학습 목표.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음계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장음계와 단음계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 같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연습도 선생님들께서 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작품에 사용된
음계를 알 수 있다. 요거는 시험에도 몇 번이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주고서는 여기 사용된 음계가 뭔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간파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음계의 음도의 기능을 말할 수 있다. 음도라는 말은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밑에 음계의 정의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형광펜을 쳐보면은 일정 한 음을 기초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음열이다. 그러니까 음을 그냥 그 순서대로 놓은 것이 열인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뭐 어떤 음악이 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음들을 다 모아가지고 겹친 음들은 빼고 이제 중요한 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쭉 위로 쌓아 올리면 그게 음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C장조다라고 했을 때 뭐 파샵이라든지 뭐 라 플랫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진 않겠죠. 어쩌다 한 번은 나올 수 있어도. 그래서 주로 나오는 음들을 우리가 위로 쫙 쌓았을 때 그걸 음계라고 한다. 그걸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음계의 수가 정말 수없이 많다. 너무너무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았고, 근데 이제 여러 세기 동안 이제 근간이 됐었던 장음계, 단음계를 우리가 오늘 할 거예요. 자, 그러면 49를 가기 전에 우리 한 페이지 넘겨서 71쪽에 장음계의 도명부터 한번 가실게요. 여기 와보시면은 도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여기에다 이게 바로 음도의 기능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음도란 무엇이냐면 음도의 뜻도 써주실 텐데 음계의 몇 번째 음인지 나타냄. 자, 일단 적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도가 지금 몇 번째 음인지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그 다장조가 있어요. C 메이저가 있는 이 음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레로 D로 나왔으니까 D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레미파샵솔라시도 샵레 하고 이제 이렇게 음계가 있습니다. 그쵸? 요게 음계라는 것은 지금 아시죠? 근데 요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음계 첫 번째 음,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네 번째 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너무 몇 번째 음 이게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도 1, 음도 2, 음도 3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뭘 그려주셔야 되냐면 위에 이렇게 웃는 얼굴 아니면 꽃갈 요걸 이제 숫자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이 책에는 그게 없지만은 지금은 이게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거든요, 음도가. 그래서 요거 음도까지 꼭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설명할 때 음도라는 개념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음계 안에서 몇 번째 음인지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 것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 문제를 내볼게요. 지금 D장조입니다. 그러니까 라장조인데, 그러면은 C는 이 음계의 음도 몇일까요? 6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파샵은 음도 몇이 될까요? 3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몇 번째 음이냐라는 것이 음도예요. 근데 지금 이 50번에서 제가 도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뭐라고 같은 말이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음계 안에서는 이 몇 번째 음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음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 화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능 화성이 나중에 선생님들이 음악사를 이해할 때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의 기본이 바로 이 음도에서 각각의 음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으뜸음이 항상 제일 기본이 되겠죠. 가장 중심이 되는 거. 근데 요 다음에 이름들을 제가 외우는 좀 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송무 선생님이 잘 쓰시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으뜸음이라고 하는 기본 음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음이 뭐냐면은 바로 완전 5도 위에 있는 음이겠죠. 완전 5도 위에 있는 음이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음도 5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딸림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뭐가 딸려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도미넌트예요. 그러니까 도미넌트는 지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는 쓰기는 딸림음이라고 쓰지만 으뜸음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딸림음이 이게 지금 완전 5도 위에 있는 음입니다. 그쵸?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음이 딸림음에 준하는 버금가는 중요한 음이 뭐냐면은 바로 완전 5도 아래에 있는 버금 딸림음이들. 보이시나요? 버금 딸림음. 그래서 요거를 음이 뭔지를 한번 써보면은 만약에 C장조라고 했을 때 이게 도가 되겠고 이게 솔이 되겠고 이게 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 중요한 이 딸림음과 이 으뜸음 사이에 있는 음을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가온음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있는 음은 뭐예요? 도랑 솔 사이에 딱 한가운데 있는 거? 미가 됩니다. 미. 그 다음에 이 으뜸음과 버금 딸림음 가운데 있는 음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가온음이라고 해서 버금 가온음. 요거는 이름이 뭐가 될까요? 라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으뜸은 바로 위에 있다라고 해서 으뜸음에 해당하는 것이 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으뜸은 바로 밑에서 으뜸음으로 무조건 끌어올려주는 음이 있어요. 걔가 이름이 이끈음이 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끈음. 그래서 보시면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중요한 도미넌트부터 해서 이 기능들을 한번, 이거는 암기가 좀 되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다 쓰셨죠? 저 안 줘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을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외운 상태에서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49번 장음계, 그러니까 음계 페이지 여기 68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장음계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선 장음계를 설명하고 뒤에 단음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음계를 보시면은 여기 F 메이저로 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오는, 반음, 그쵸? 그 다음에 또 오는, 반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2개, 반음 하나. 오는 3개 간격, 그 다음에 반음 하나 간격. 이렇게 돼 있는 간격을 유지를 해야지 장음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으뜸음이 뭐이냐에 따라서 지금 구성음들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F로 시작했을 때 파, 솔, 라, 시, 플랫, 도, 레, 미, 파 했는데 으뜸음을 지금 레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그랬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 음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음도 1과 2의 사이의 간격이 뭔지, 음도 2와 3의 음정이 뭔지, 음도 3과 4의 음정이 뭔지, 요 순서가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장음계다라고 하면 반드시 오는 반음, 오는 반음 이렇게 딱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괜히 장이도라고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똑같이 그냥 오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는 반음, 오는 반음 요거를 유지해야지 장음계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으뜸음을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서 F 메이저가 될 수도 있고 A 플랫 메이저가 될 수도 있고 그쵸? B 플랫 메이저가 될 수도 있고 하다라는 것이고, 테트라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그리스 음악 할 때 나중에 심화반 때 잠깐 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는 반음 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4개의 음이 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오는 반음이 또 하나 뒤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다시 온음으로 연결을 해준 건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내음끼리가 지금 간격이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1 테트라코드, 제2 테트라코드라고 해서 이 4개씩의 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2개의 테트라코드를 오는 간격으로 묶어놨을 때 또 그것을 장음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머리 아프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간격이 그냥 반복된다. 그 얘기만 선생님들이 지금은 기억하시면 되고, 테트라코드란 용어도 한번 들어봤다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 본질은 오는 반음, 오는 반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는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가 설명이
이거 조성 얘기할 때 여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조표를 보시고,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73쪽을 가보실게요. 지금 2번이 파로 지금 시작을 하죠. 파로 시작해서 우리가 장음계를 하나씩 그려볼게요. 네, 그려보시니까 어디에 지금 임시표가 붙게 되죠? 어디에 붙게 되죠? C 플랫에 붙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에 뭘 그려줘야 되냐면은,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시고, 이 F 장조로 되어 있는 이 음악은 항상 C에는 플랫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임시표를 안 써줄 거야. 난 앞에다 써줄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조표를 하나 붙은 상태로 이렇게 써주고 밑에다가는 F 메이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바장조. 그래서 선생님들 F 메이저 이런 게 훨씬 익숙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한글도 같이 말씀을 드려요. 바장조 이런 말들도 좀 익숙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플랫 붙는 순서는 시미라를 솔도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9번 한번 해볼게요. 9번 C 플랫부터. 네, 요거를 해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음도 4에 플랫이 붙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규칙성이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러면 우리가 조표를 그려줬을 때 C, 미, 플랫 둘 다 붙여주고서는 이거는 B 플랫, 메이저, 내림, 나장조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내림, 나. 그 다음에 3번까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3번. 네, 3번도 그려보시면은 아까 전에 C 플랫은 이미 있었고 거기에다가 음도 4에 그쵸? 음도 4에 다시 한 번 더 플랫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라 플랫, 시 플랫, 도, 레 플랫, 미 플랫, 파, 솔, 라 해가지고 아까 기본적으로 B 플랫에서 방금 B 플랫에서 C랑 미의 플랫이 붙었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음도 4에다가 또 그쵸? 플랫이 붙은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요것도 이제 조표를 써주면 시, 미, 라 이렇게 세 개에다가 써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원리가 뭔가 있어 보이죠? 뭔가 지금 규칙적으로 음도 4에서 플랫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네 개. 그러네. 이 플랫은 헷갈렸네. 그러네. 욕심이 앞섰네. 선생님들 표정을 미리 읽었어야 되는데 이 플랫이 위에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음도 4에다가 이렇게 해서 3개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A 플랫 메이저를 가게 된다면은 라시도레 여기에 또 음도 4가 또 플러스 되게 된 거죠. 미 플랫 시미라. 라에 여기 처음에 플랫 붙어 있는데 참 요렇게 해가지고서는 지금 음도 4에 하나씩 더 붙게 되면서 조표도 지금 하나씩 더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뭔가 원리가 있겠거니 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각자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76쪽에 보시면은 다음 문제 답해봐라 하면서 이거를 무슨 슈퍼토닉 막 이런 말을 쓰셨는데 지금 그냥 영어는 좀 무시하시고 그 보기에서 지금 딸림음이 도미넌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 도미넌트가 나오면 3번 같은 경우는 딸림음으로 바꿔주시고 토닉이다 그럼 으뜸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전에 이게 그 71쪽에 영어 이름이랑 우리말 이름이 같이 써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이제 우리말 이름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요거는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는계까지 오늘 조금만 더 나갔으면 좋겠어서 선생님들 각자 풀어보시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지긴 했지만 우리 80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80쪽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많이 할 거는 아니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냥 어떤 음 간격이 있느냐인 것인데요. 처음에 으뜸음에서 그러니까 음도 1에서 음도 2까지 갔을 때 여기가 오는, 그 다음에 음도 2에서 3 거리가 지금 반음이죠. 그 다음에 음도 3과 4 사이도 오음, 솔라, 그 다음에 라, 시, 음도 4와 5 사이도 오음, 그 다음에 시도 여기가 지금 반음이죠. 음도 5와 6 사이. 그 다음에 6, 7, 7, 8 다 음도가 다 오음, 음도 사이가 다 오음입니다. 그래서 오음, 2, 3 사이의 반음, 5, 6 사이의 반음, 요거가 지금 장음계와 단음계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82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연스런 단음계라는 말이 있고 밑에 화성스런이 있는데 스런을 다 지워주세요. 그냥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 그 다음에 그 옆에도 이제 가락 단음계거든요. 그래서 무슨 스런, 이게 약간 재밌네, 예스럽네 이름이.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 가락 단음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까지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연 단음계는 그냥 조표 그대로 아무것도 임시표를 붙이지 않은 상태가 자연 상태 그대로. 자, 화성 단음계는 좀 17세기 경부터, 그러니까 뭔가 이끌어주는 음이 생겼다라는 게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마지막 입금음에다가 반음이 이 사이가 간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사이는 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음이 될 수 있도록 샵을 붙여줬기 때문에 화성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A 마이너다 하고 갔는데 이 7음은 A 마이너에서 딸림 화음이거든요.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화성적으로 아름다워. 이 7음을 이제 하나 반음을 올려줬을 때. 그렇게 해서 화성적인 단음계를 썼을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원래 음악에서 증, 감, 음정, 협파 음정 이런 거 잘 안 불협화 음정 안 쓰잖아요. 근데 파와 솔 사이가 갑자기 증 2도가 되어버렸다 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특징 첫 번째는 이끈음이 오는 으뜸음과 반음 사이가 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음도 6과 7 사이가 증 2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 그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화성 단음계는 그거를 알아주시고, 가락 단음계 가볼게요. 가락 단음계는 지금 이끈음은 만들어줬어요. 하나 올렸는데 여기 증이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음도 6에도 하나 올려준 거예요, 반음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도 6과 음도 7을 다 하나씩 샵을 붙여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느낌이 나냐면 단조는 단조인데 어떤 이런 그 증음정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대신에 이거는 이제 그 하행까지 같이 그려줘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매끄럽게 내려올 수 있도록 내추럴을 다 음도 6과 7에다가 다 해주는 것이 가락 단음계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 단음계도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단음계가 쓰였냐 지금 이 곡에서 그런 것들을 물어봤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요것만 한번 볼게요. 자, 요런 음악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연주를 들려드리면은 이게 지금 A 마이너 단조인 거 보이시죠? A 마이너인데 여기 잘 찾아보면은 세 가지 단음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여기가 A 마이너인데 선생님들도 한번 지금 보시겠어요? 어디가 지금 일단 자연 단음,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하고 지금 내려온 거는 이제 가락 단음계에서 하행 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붙지 않죠. 그쵸? 기억나시죠? 가락 단음계에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그 다음에 라, 솔, 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여기 이끈음에다가 샵을 붙여줬기 때문에 화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 쪽 없어요. 제가 가져온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쪽이 없고 그냥 예시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 파, 솔, 라 해가지고 음도 5, 6, 7, 8 여기를 올려줬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가 될까요? 가락 가는 게 상행이 되겠죠. 그쵸? 그렇게 그러면 라, 시, 도시라 요거는 가락 하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자연 단음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한 곡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음계가 단음계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어떤 음악을 보시고 그게 어떤 단음계가 쓰였는지는 구분이 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푸셔야 돼서 숙제가 어디까지 내면은 94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50쪽까지 원래 지난주 숙제였으니까 51쪽부터 94쪽까지 양이 비슷해 보여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하시면서 언제 푸시고 저희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네.